사람들이 당신의 문을 두드릴 때 전화를 받지 않거나 그저 가버리기를 바라면서 몸이 굳어버린 듯 멈춰선 적이 있나요?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니며 당신이 은둔형 외톨이가 되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노화의 자연스러운 부분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자기 보존 심리에서 인기를 쫓기보다 평화를 추구하는 지혜로의 전환 뒤에 숨겨진 놀랍도록 인간적인 이유들을 깊이 파고듭니다. 이 변화를 포용하는 것이 왜 정상일 뿐만 아니라 당신의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당신만의 고유한 기쁨으로 이어지는지 끝까지 함께하면서 알아보세요.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계속해서 노년의 지혜를 전파할 수 있도록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앞으로의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켜두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 영상이 좋았다면 숫자 1을 그렇지 않았다면 숫자 0을 댓글로 남겨서 제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알려주세요. 이제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이유, 당신의 허튼 소리에 대한 내성이 거의 0으로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인생이 열린 캔버스처럼 느껴지고 질에 상관없이 사람들과 경험으로 가득 채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신은 마지막 순간에 약속을 취소하는 믿을 수 없는 친구들 뒤에서 험담하는 동료들 또는 자기 자랑 이야기로 모든 대화를 독점하는 그 한 명의 지인을 참아냅니다. 사회적 미덕은 고분고분하게 행동하는 것이라고 배웠기 때문에 당신은 날씨나 TV 리얼리티 쇼에 대한 끝없는 잡담에 앉아 예의 바르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심지어 재미없는 농담에 웃거나 터무니없다고 생각되는 의견에 관심을 가장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평화를 유지하거나 무례하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젊을 때는 이것이 거래의 일부처럼 느껴집니다. 사회적 관계는 어느 정도의 허튼 소리에 대한 인내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수십 년이 쌓이면서 무언가 달라집니다. 당신은 충분히 많은 의미 없는 드라마를 견뎌냈고 충분히 많은 일방적인 우정을 참아냈으며 당신을 공허하게 만든 대화에 충분히 앉아 있었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내면의 스위치가 켜지고 감정적인 혼란에 대한 당신의 인내심은 증발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냉소적이거나 비뚤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당신이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맹렬하게 보호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자아, 불안정, 그리고 의도라는 소음을 헤쳐나가느라 수년을 보냈고 이제 지쳤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웃기지 않은 유머에 억지로 웃지 않습니다. 무지나 악의에 뿌리를 둔 누군가의 의견에 논쟁해야 할 의무를 느끼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관계에서 걸어 나옵니다. 그것이 도움이 필요할 때만 전화하는 친구이든 갈등을 조장하는 데서 희열을 느끼는 가족이든 말입니다. 이 변화는 오만함이나 잔인함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보존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은 연결로 위장하지만 당신을 불안하게 만들거나 무시당하는 기분을 느끼게 하는 감정적 소음을 멀리서도 감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마도 모든 회의에 관련 없는 격가지 이야기로 끼어드는 동료나 항상 불평은 하면서 따뜻한 말 한마디는 없는 이유실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러한 상호작용들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 즉 당신이 더 의도적으로 살아가려는 삶으로부터의 방해물이라는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스스로에게 소음을 음소소거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의무감처럼 느껴지는 초대를 거절합니다. 당신을 지치게 하는 사람들과 경계를 설정합니다. 반사회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진정성 있게 느껴지는 것들로만 자신을 둘러쌀 권리를 얻었기 때문에 꾸밈 없는 침묵을 선택합니다. 이러한 명확함은 나이가 주는 선물입니다. 허튼 소리의 단 한순간도 더 낭비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거절입니다. 두 번째 이유, 나이가 들수록 당신의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 달라집니다. 이 20대에는 사회적 사다리를 어떻게 올라갈지, 어떻게 모두에게 사랑받을지, 혹은 소외감을 느끼지 않기 위해 주말을 어떻게 계획으로 채울지에 집착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꽉 찬 일정, 넓은 지인관계, 그리고 인기 있다는 것에서 오는 인정을 쫓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한 재조정이 일어납니다. 더 이상 금요일 밤에 몇 명이나 문자를 보내는지 혹은 최신 게시물에 몇 개의 좋아요가 달렸는지로 당신의 가치를 측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더 깊고 내성적인 질문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나에게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있는가? 내가 함께 있을 때 나를 기운나게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나를 지치게 만드는 사람은 누구인가? 나의 가장 진정한 모습을 믿고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러한 우선순위의 변화는 엄청난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인기나 승인을 쫓지 않습니다. 당신은 평화를 쫓고 있습니다. 고갈시키는 것이 아니라 활력을 주는 대화를 갈망합니다. 험담이나 피상적인 잡담이 아닌 아이디어 꿈 혹은 취약성에 대한 논의를 원합니다. 당신은 세상에 보여주는 모습이 아니라 진짜 당신을 이해하는 사람들을 찾습니다. 이들은 침묵 속에서 당신과 함께 앉아 있을 수 있고 솔직한 대답을 기다리며 당신이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보고 당신의 성공을 축하하고 당신의 어려움을 위해 자리를 마련해주는 친구들입니다. 만약 그런 사람들이 없다면 당신은 얕은 어울림 속에서 억지로 미소 짓는 것보다 책이나 취미 혹은 생각과 함께 혼자서 저녁을 보내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억지스러운 연결보다 고독을 선호하는 것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해방입니다. 당신의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의미 있는 것에 투자하려는 지혜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테라스에서 커피를 마시거나 정원을 가꾸거나 하루에 대해 일기를 쓰는 것과 같은 단순한 일상에서 기쁨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순간들이 사람들로 붐비는 방이 더 이상 할 수 없는 방식으로 당신에게 활력을 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혼자 있는 것이 고립된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누가 그리고 무엇이 당신의 관심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변화는 당신 자신에 대한 더 깊은 이해, 수년간의 시행착오에서 오는 자신감, 그리고 당신의 가치관에 부합하는 삶을 건설하겠다는 조용한 결의를 반영합니다. 만약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이 교훈들이 유용하다고 생각한다면 저와 함께 이 영상을 계속 보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아래의 숫자 1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소중한 시간에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 이유는 깊이 감정적이며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슬픔입니다. 노년의 고독을 포용하는 가장 심오하고 예상치 못한 이유는 아마도 슬픔일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상실은 당신의 이야기에 피할 수 없는 부분이 됩니다. 친구들은 새로운 도시나 새로운 삶의 단계로 멀어집니다. 사랑하는 사람, 부모,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 결코 채워질 수 없는 공허함을 남깁니다. 우선순위가 바뀌거나 오해가 커지면서 낭만적인 관계이든 우정이든 관계들이 희미해집니다. 각각의 상실은 당신의 사회적 세계의 일부를 깎아내고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은 한때 활기 넘치던 당신의 인맥이 당신이 알아채지도 못하는 사이에 줄어들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축소가 자연스러운 가지치기처럼 느껴집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조용한 황폐함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것은 이러한 상실 후에 일부 사람들이 그들의 사회적 인맥을 재건하지 않기로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울증이나 관계를 포기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 부족에 대한 심오한 인식과 양보다 질에 대한 의도적인 초점에 관한 것입니다. 슬픔은 사랑이 아름다우면서도 대가가 크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당신은 깊이 사랑했고 깊이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험들은 당신에게 안전하고 진실한 것에 대한 고도로 민감한 감각을 남깁니다. 당신은 더 이상 피상적이거나 불안정하게 느껴지는 관계에 투자할 에너지나 욕망이 없습니다. 대신 상호 존중 공유된 역사 또는 감정적 안전에 기반을 둔 관계를 찾습니다. 이 선택은 외부 세계에는 고독처럼 보일 수 있지만 종종 훨씬 더 풍부한 것입니다. 남은 시간을 존중하겠다는 영혼의 결정입니다. 당신은 새로운 지인들로 가득 찬 방보다 평생의 친구와 나누는 주간 전화, 통화를 더 소중히 여길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잃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위안을 찾고 그들의 사랑을 조용히 간직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마음이 당신의 가장 좋고 가장 나쁜 모습을 보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곁에 있어준 몇몇의 믿음직한 영혼들을 위한 공간만을 가지고 있다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폐쇄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가장 깊은 감정이 머무는 신성한 공간을 보호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슬픔은 또한 고통스럽고도 자유로운 명확함을 가져옵니다. 당신은 삶이 더덥고 모든 상호작용이 선택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이야기를 모르는 누군가와 억지로 잡담을 나누는 것보다 사랑했던 사람들을 떠올리며 오후를 보내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당신은 지속되지 않을 새로운 관계를 쫓는 것보다 당신의 기억과 함께 앉아 있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이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의 한 형태이며 당신이 충만하게 살았고 맹렬하게 사랑했으며 이제 의도적으로 세상을 헤쳐나가고 싶다는 조용한 인정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고독은 안식처가 됩니다. 당신의 슬픔을 처리하고 당신의 상실을 존중하며 남은 시간 동안 누가 당신 옆을 걸을지 선택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네 번째 이유, 사회적 피로입니다. 사회적 피로는 단순히 잡담으로 긴 하루를 보낸 후 피곤함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십 년 동안 인간 상호작용의 복잡성을 헤쳐나가면서 축적된 깊고 뼛속까지 스며드는 피로입니다. 나이가 들면 당신은 평생 동안 사람들의 성격을 관리해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즐겁고 어떤 사람들은 진을 빼놓고 많은 사람들은 그 중간에 있습니다. 당신은 가족 분쟁을 중재하고 깨지기 쉬운 자아를 달래고 인내심의 시험처럼 느껴지는 대화 속에서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은 어색한 직장 모임에서부터 혼란스러운 가족 상봉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각 모임은 일종의 연기를 요구했습니다. 경청하는 사람, 매력적인 손님 중재자, 분위기 메이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상호작용은 배낭 속 돌멩이처럼 쌓이고 그 무게는 점점 더 짊어지기 힘들어집니다. 이러한 종류의 피로는 잠깐의 낮잠이나 진한 커피 한 잔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심리적이고 감정적이며 심지어 영적인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에 끼어들 여지를 남기지 않고 대화를 지배하는 누군가와 함께하는 한 시간의 점심 식사는 당신을 정신적인 마라톤을 뛴 것처럼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대화가 겹쳐서 당신의 주의를 끌어당기는 가족 모임은 감각 과부하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분위기를 따라가고 예의를 지키고 방에 보이지 않는 역학관계를 관리하는 정신적 고개는 지치게 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그러한 피로에서 회복하는 당신의 능력은 감소합니다. 30대에는 사소한 불편함처럼 느껴졌던 것들, 시끄러운 파티나 요구가 많은 친구는 이제 당신의 에너지를 빼앗아 몇 시간 심지어 며칠 동안 당신을 지치게 만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당신은 아니오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악이나 무관심 때문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입니다. 당신은 의무감보다 휴식을, 혼돈보다 고요함을 선택합니다. 당신의 평화를 신성한 자원처럼 다루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그것은 신성한 자원이기 때문입니다. 이 변화는 반사회적이 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유한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그것을 사용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책과 함께 조용한 저녁을 보내거나 공원을 산책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당신을 지치게 하지 않는 누군가와 단 한 번의 의미 있는 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양보다 질에 관한 것입니다. 방해보다 깊이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에 사회가 거의 인정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노인들은 항상 외로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듣는 이야기는 노화가 고립과 같다는 것입니다. 고독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고독은 선택이며 그것은 깊은 만족감을 줍니다. 연결은 항상 사람들로 가득 찬 방이나 꽉 찬 사회적 일정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연결이 내면적입니다. 외부의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당신 자신을 잘 아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생각과 함께 앉아 있거나 창밖의 새소리를 듣거나 아무것도 없는 벽을 바라보며 사색에 잠겨 차를 마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변명 없이 존재할 자유를 포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회피가 아닙니다. 그것은 진화입니다. 당신 자신의 동반자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어렵게 얻은 지혜입니다. 만약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이 교훈들이 유용하다고 생각한다면 저와 함께 이 영상을 계속 보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아래에 숫자 2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소중한 시간에 감사드립니다. 다섯 번째 이유,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더 많이 다른 사람들을 피하는 강력한 이유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드디어 당신 자신을 알게 됩니다. 당신이 세상에 보여주는 피상적인 모습이 아니라 수십 년간의 성공, 실패, 기쁨, 그리고 상처로 형성된 꾸밈없고 역과되지 않은 당신 자신을 말입니다. 당신은 무엇이 당신을 빛나게 하고 무엇이 당신을 끌어내리는지 이해합니다. 당신의 반가소의 한계, 그리고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것들을 압니다. 이러한 자기인식은 단순히 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방패입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조용하고 흔들리지 않는 힘으로 당신의 평화를 보호할 용기를 줍니다. 이 지식과 함께 보호 본능이 생겨납니다. 당신은 당신의 본성과 충돌하는 상황에 억지로 자신을 밀어넣는 것을 멈춥니다. 잡담이 당신의 영혼을 천천히 고갈시키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당신은 정중하게 그것을 피합니다. 특정 사람들, 친구, 동료, 심지어 가족이라 할지라도 오래된 상처나 부정적인 패턴을 자극한다면 당신은 거리를 둡니다. 이것은 앙심을 품거나 누군가를 벌주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을 존중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본능을 무시하는 대가를 인식할 만큼 충분히 오래 살았고 더 이상 그 대가를 지불할 의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항상 가족 모임에서 긴장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해왔다고 상상해 보세요. 친척이 수동 공격적인 발언을 할 때마다 입을 꾹 다물고 말이죠. 젊은 시절에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그것을 견뎌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기 인식을 무기로 그것이 당신의 마음에 오래 남아 당신의 에너지를 소모하는 대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당신은 경계를 설정합니다. 아마도 모임에 아예 가지 않거나 거기에 머무는 시간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냉정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자신에게 친절한 것입니다. 이 변화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급진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당신에게는 해방입니다. 자기인식은 또한 누가 당신에게 접근할 수 있는지 선택하는 당신의 능력을 날카롭게 만듭니다. 당신은 상호적인 관계와 그렇지 않은 관계를 구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일방적인 우정을 쫓거나 습관 때문에 관계를 유지해야 할 의무를 느끼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의 경계를 존중하고 당신의 진정성을 소중히 여기며 당신이 기꺼이 줄 수 있는 것 이상을 요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끌립니다. 이러한 선택적인 접근은 오만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명확함입니다. 당신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타협하기를 거부하는 조용한 힘입니다. 여섯 번째 이유,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마지막 이유, 나이가 들면서 시간이 달라집니다. 20대에는 1시간이 찰나처럼 느껴져 쉽게 보내거나 낭비할 수 있습니다. 70대에는 1시간이 금처럼 느껴지고 귀중하고 대체 불가능하며 지킬 가치가 있습니다. 당신의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극명하게 인식하게 되고 그 인식과 함께 당신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기로 선택하는지에 대한 심오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모든 커피 데이트, 모든 전화 통화, 모든 사회적 약속은 대가를 수반합니다. 단지 시간에만 국한되지 않고 에너지, 주의력, 그리고 감정적 대역폭까지 포함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 시간을 어떻게 투자할지에 대해 의도적이고 심지어 냉혹해집니다. 이것은 당신이 사람들을 싫어하거나 관계를 피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당신 자신을 충분히 사랑해서 선택적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각 초대를 신중하게 저울질합니다. 이 상호작용이 나를 풍요롭게 할까? 아니면 지치게 할까? 즐거움을 불러일으킬까? 아니면 의무감을 불러일으킬까? 당신은 당신의 가치관과 일치하고 당신의 삶에 의미를 가져다주는 경험을 우선시하기 시작합니다. 정원에서 조용히 보내는 아침은 시끄러운 단체 저녁, 식사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한 명의 친한 친구와 나누는 진심 어린 대화는 지인들로 가득 찬 방보다 더 풍요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고독은 의도적인 선택이 됩니다. 당신이 세상으로부터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 있게 느껴지는 삶을 큐레이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변화는 당신 주변 사람들에게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친구나 가족은 당신이 초대를 거절하거나 한때 지켰던 전통에서 물러나는 것을 알아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멀어진다거나 더 이상 예전처럼 재미있지 않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당신의 부재가 그들에 대한 거절이라고 가정하며 개인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그것은 그들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당신의 방식대로 살 권리를 주장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은 변했고 그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노화는 30대나 50대의 당신에게 매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의 당신을 포용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파티에 흥을 돋우는 사람이거나 다른 모든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진실되게 느껴지는 삶을 살기 위해 죄책감 없이 아니오라고 말하기 위해, 그리고 진정으로 공명할 때만 예라고 말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나이의 명확함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기. 사회적 행동의 이러한 변화는 단지 당신의 시간을 보호하거나
스트레스를 피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명확함에 관한 것입니다. 노화는 당신의 인식을 날카롭게 만듭니다. 기억력이나 빠른 사고력 면에서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가면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에서 그렇습니다. 당신은 일종의 감정적 엑스레이 비전을 개발합니다. 당신은 가짜 미소 의도를 숨긴 아첨 당신을 공허하게 만드는 일방적인 관계를 알아차립니다. 젊은 시절에는 이러한 역학관계를 참아내면서 그것들을 바꾸거나 불균형에 대해 자신을 비난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자유로운 진실이 따라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깨진 것을 고칠 필요가 없습니다. 사회적 게임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명확함은 만약 당신이 오래된 패턴을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한다면 지치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을 지루하게 하는 대화를 즐기는 척하거나 의무감으로 행사에 참석하거나 더 이상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자신을 배신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당신은 단순화합니다. 당신은 왜 파티에서 일찍 떠났는지 또는 전화를 돌려주지 않았는지 설명할 필요성을 버립니다. 당신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선택을 정당화하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은 원한 때문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필요에 대한 존중 때문에 물러설 권리를 얻었습니다. 외부에서 볼 때 이것은 고립처럼 보일 수 있지만 내면에서는 안도감 불필요한 무게를 덜어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만약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이 교훈들이 유용하다고 생각한다면 저와 함께 이 영상을 계속 보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아래에 숫자 3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소중한 시간에 감사드립니다. 평생의 감정노동, 이 변화의 또 다른 층은 감정노동에 대한 당신의 능력 변화입니다. 수년 동안 당신은 당신의 사회적 관계에서 접착제 역할을 해왔을 수 있습니다. 생일을 기억하고 모임을 계획하고 갈등을 중재하거나 당신에게 연락하지 않는 친구들을 챙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족에서 화해를 시키는 사람이었고 친구들에게는 비밀을 털어놓는 사람이었으며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 동안 그 역할을 수행한 후 당신은 묻기 시작합니다. 누가 나를 지탱하고 있지? 만약 그 대답이 아무도 없다면 당신은 물러서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를 벌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배신하는 것을 멈추기 위해서입니다. 이 변화는 다른 사람들에게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항상 먼저 연락하는 것을 멈출 때 일부 관계는 자연스럽게 희미해집니다. 당신의 감정 노동에 의존했던 사람들은 무시당했다고 느낄 수 있지만 그것은 더 이상 당신이 짊어져야 할 짐이 아닙니다. 당신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과 마음의 평화를 맞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관계가 사라질 수 있지만 남아있는 관계들은 금과 같습니다. 이들은 요구하지 않아도 나타나고 당신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아니라 지금의 당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공연을 하거나 관계의 무게를 혼자 짊어지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킬 가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노화의 물리적 현실, 물리적인 노화 또한 이 사회적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당신의 몸은 변하고 그 변화들은 당신이 세상과 관계 맺는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당신은 더 쉽게 피로해져서 2시간짜리 저녁 식사가 인내심의 시험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시끄러운 환경 식당 분비는 파티 심지어 대화가 겹치는 가족 모임도 당신의 감각을 압도할 수 있습니다. 만성적인 통증, 뻣뻣한 관절 또는 감소된 이동성은 긴 행사에 앉아있는 것을 불편하게 만들고 심지어 고통스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늦은 밤 외출이나 꽉 찬 사회적 일정은 재미라기보다는 물리적 도전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당신은 적응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몸의 필요에 맞지 않는 초대를 거절합니다. 늦은 밤 모임보다 이른 오후 만남을 선호합니다. 시끄러운 술집보다 조용한 커피숍을 선택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물리적 현실에 맞춰 삶을 설계합니다.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몸에 귀 기울이고 그 한계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조용한 시간은 선물이 됩니다. 공연을 해야 한다는 압박 없이 쉬고 재충전할 기회입니다. 정체성의 진화. 나이가 들면서 당신의 정체성은 진화하고 그에 따라 당신의 사회적 세계도 변화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어린 자녀의 부모가 되어 학원 픽업과 축구 시합 사이를 바쁘게 오가지 않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공동의 마감일을 두고 동료들과 유대감을 형성하며 경력 사다리를 오르지 않습니다.
당신은 은퇴했거나 새로운 취미를 탐색하거나 한때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과는 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갈등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삶이 더 이상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관계에서 자연스러운 표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30대에 모두 아이를 키우거나 경력을 쌓고 있을 때 사귀었던 친구들은 당신의 현재 우선순위와 관련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한때는 자연스러웠던 대화가 이제는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누구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계들을 놓아주는 것은 씁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것은 또한 건강한 일입니다. 당신은 모든 관계를 영원히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맞지 않는 관계를 놓아주는 것은 새로운 관계를 위한 공간이나 고독의 기쁨을 위한 공간을 만듭니다. 정제의 아름다움, 더 조용하고 더 선택적인 사회생활로의 이러한 변화는 사람들을 거부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인맥을 정제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덜한 자극과 더 많은 의미, 덜한 소음과 더 많은 깊이를 선택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정제가 외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당신이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에 익숙하다면 말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은 일종의 명확함이 됩니다. 당신의 영혼이 의무감보다 진정성을 갈망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 변화를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너 예전에는 정말 사교적이었는데 라고 말하거나 왜 더 이상 안 나와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십 년의 성장을 한 문장으로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진실은 당신이 설명을 할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죄책감 없이 당신의 평화 속으로 사라질 권리를 얻었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선택할 권리를 얻었습니다. 고독의 놀라운 이점, 여기에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고독과 선택성을 향한 이 변화는 당신의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영혼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감정적 행복을 우선시하는 것이 장수의 핵심 요인이라는 것을 일관되게 보여줍니다. 당신이 해로운 대화를 피하고 압도적인 환경을 제한하며 의무감보다 평온함을 선택할 때 당신은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치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당신의 에너지를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몸은 그것을 압니다. 그래서 많은 노인들이 더 침착하고 더 침착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거나 고칠 수 없는 것을 고치려고 노력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그들은 더 천천히 걷지만 그들의 마음은 더 맑습니다. 그들은 말을 덜 하지만 그들의 말은 무게를 가집니다.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너무 바빠서 만나지 못했던 그들 자신의 모습 말입니다. 앤드류 카네기에게 종종 귀속되는 인용문이 있습니다. 내가 나이가 들수록 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덜 주의를 기울인다. 나는 그들이 하는 것을 그냥 지켜본다. 이것은 노화의 본질을 포착합니다. 당신은 더 많이 관찰하고 덜 반응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을 증명하거나 승인을 쫓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자존심 모두에게 사랑받아야 한다는 필요 더 이상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전통에 매달려야 한다는 충동을 놓아줍니다. 당신은 공연보다 평화를 억지스러운 연결보다 고독을 그리고 기대보다 진실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분 좋은 일입니다. 진정한 연결의 아이러니, 여기에 아름다운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당신이 항상 주변에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게 될 때 올바른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관계를 쫓는 것을 멈출 때 그것이 당신을 찾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대화를 억지로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당신은 동반자를 계획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당신의 삶에 남아있는 사람들, 더 조용하고 더 진실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매우 귀중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파티에 흥을 돋우는 사람이거나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접착제이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모든 복잡성과 진정성 속에서 지금의 당신을 소중히 여깁니다. 이러한 정제된 인맥은 작을 수 있지만 풍부합니다. 그것은 상호 존중 공유된 가치, 그리고 끊임없는 설명을 요구하지 않는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구축됩니다. 이러한 연결들은 노화의 여정을 단지 견딜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게 만듭니다. 그것들은 고독과 연결이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그것들은 잘 산 삶의 파트너입니다.
와, 우리는 방금 노아와 함께 오는 조용하고 강력한 변화를 탐구했습니다. 평화를 선택하고 자기 인식을 포용하며 진정으로 당신에게 맞는 삶을 위해 당신의 인맥을 정지하는 것입니다. 이 여정에서 당신은 무엇을 배웠나요? 아마도 죄책감 없이 아니요 라고 말할 자유, 당신의 에너지를 우선시하는 지혜, 혹은 당신 자신의 동반자를 소중히 여길 용기일 수도 있습니다. 아래에 댓글을 남기고 오늘 배운 것 중 당신의 삶에 가져갈 한 가지를 공유해 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시고 영혼 깊은 이야기와 진솔한 대화를 더 많이 듣기 위해 저희 유튜브 채널에 좋아요, 공유, 그리고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